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죠. 아이는 매 시도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강력한 패러다임인 강화 학습의 본질입니다. 에이전트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는 아이처럼 이러한 AI 에이전트는 탐색하고 실수하고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행동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게임 플레이부터 로봇 제어까지 복잡한 작업을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강화 학습의 핵심에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에이전트와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학습자인 에이전트는 환경의 상태를 관찰하고 취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행동은 환경을 변화시켜 새로운 상태와 보상 신호로 이어집니다. 보상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는 나빴는지를 나타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에이전트이며 도로와 교통 환경을 탐색합니다. 센서는 다른 자동차, 보행자, 교통, 신호 등 환경의 상태를 감지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는 조향, 가속 또는 제동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각 행동은 환경의 새로운 상태를 초래하고 자동차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반면 위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태, 행동 및 보상의 끊임없는 순환은 강화 학습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AI 에이전트가 시행착오를 통해 복잡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큐러닝이라는 특정 유형의 강화 학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로를 탐색하는 보물 사냥꾼을 상상해 보세요. 미로의 각 방은 상태를 나타내고 사냥꾼은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향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목표는 가장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큐러닝은 보물 사냥꾼에게 마법 지도를 제공합니다. 큐 테이블로 표시되는 이 지도는 사냥꾼이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때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보상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큐 테이블의 각 셀은 상태 행동쌍에 해당하며 셀의 값은 해당 상태에서 해당 행동을 취할 때 예상되는 누적 보상을 나타냅니다. 값이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행동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큐 테이블이 0으로 채워져 사전 지식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냥꾼이 미로를 탐험하고 행동을 취하고 보상을 관찰하면서 테이블의 큐 값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벨만 방정식이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상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의 차이를 기반으로 큐 값을 조정합니다. 큐러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오프 정책 특성입니다. 즉 사냥꾼은 미로를 무작위로 탐험하는 동안에도 최적의 정책, 즉 취할 최상의 행동 순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미로에서 다양한 경로를 시도하면서도 보물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큐러닝은 미로 예와 같이 상태와 행동의 수가 적은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큐 테이블이 너무 커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방위 수백만 개인 미로를 상상해 보세요. 큐 테이블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다 확장 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딥 큐러닝 또는 DQN으로 이어집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능력을 활용하는 큐러닝의 강력한 확장인 딥 큐러닝을 소개합니다. 이제 특수 안경을 착용한 보물 사냥꾼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지도 대신 이 안경은 미로의 복잡성을 분석하고 최상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DQ는 기존 큐 테이블을 딥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 각 가능한 행동에 대한 Q 값을 출력합니다. 함수, 근사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진 상태에서 각 행동에 대한 예상 장기 보상을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러한 신경망 아키텍처를 통해 DQ에는 기존 Q러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대한 상태 공간을 가진 환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DQ에는 경험 재생과 타겟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도입합니다. 경험 재생은 보물 사냥꾼의 메모리 뱅크와 같습니다. 과거 경험, 즉 상태, 행동, 보상 및 다음 상태의 튜플을 저장하여 DQN이 여러 번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네트워크의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 과정에서 안정적인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메인 DQN 네트워크의 복사본이지만 가중치가 덜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DQN이 움직이는 목표를 쫓는 것을 방지하여 최적의 정책으로 원활하게 수렴되도록 하여 학습 과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DQN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여 학습합니다. 이 함수는 네트워크에서 예측된 Q값과 실제로 받은 보상과 다음 상태에 예측된 Q값을 통합하는 목표 Q값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네트워크는 Q값 예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한 행동의 장기 보상을 더 정확하게 추정합니다. 이제 Q러닝과 DQN을 모두 살펴보았으므로 각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언제 각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AI 도구 상자에 있는 두 가지 도구처럼 생각해 보세요. 각 도구는 특정 작업에 적합합니다. 테이블 기반 표현을 사용하는 Q러닝은 정확한 지도와 같으며 상태와 행동의 수가 제한된 환경에서 탁월합니다. 이해하고 구현하기 쉬워 강화학습 초보자에게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상태 공간이 방대하고 연속적인 복잡한 실제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단순성은 한계가 됩니다. 반면에 DQN은 강력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으며 광대한 상태 공간의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아키텍처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재생과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학습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어 까다로운 강화 학습 작업에 적합합니다. 본질적으로 Q러닝은 강화 학습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디딤돌입니다. 딥러닝과 강화 학습을 결합한 DQN은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 가능하고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습하고 적응하며 탁월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Q러닝과 DQN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가는 관문입니다.